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답답함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수사라며 고발을 난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심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의 안도감도 잠시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다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잘못을 했으면은 당연히 조사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조사 안 받는 거는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실망이야. 그 사람들도 법을 배운 거고 평생 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며 불법 수사란 주장을 반복하자 시민들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시간 끌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을 봐서는 빨리 지금 끝났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에 시민들은 구속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발 좀 그 사람 좀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불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공수처와 경찰을 고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로 시민들의 외면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좀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돼요. 그냥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반대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윤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조속한 현안 처리가 국정안정의 동력이라는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도 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해요. 국민들도 너무나 지금 서운다고 난리를 찍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은. 수사의 흐름상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매주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가담자 처벌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129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는 원인 조사를 위한 여객기 동체 이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합동 추모식이 열립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퀴와 랜딩 기어 등 여객기 동체들 이송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공항 내 공터로 옮겨진 동체들을 통해 보조 동력 장치 APU와 랜딩 기어의 작동 여부, 기계적 결함 가능성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공항에서는 오는 18일 합동 추모식이 열립니다. 합동 추모식에는 유족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 추모객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공항 안에서는 추모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이번 추모식은 추모사 낭독과 분향, 공연, 영상 시청 등으로 이뤄집니다. 이제 인파가 몰릴 경우에 대비를 했고 또 분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유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상규명, 피해 구제,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 분향소는 무안공항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 4곳에서 49제인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고 투명한 사고조사, 장기적인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보호와 함께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아일랜드 코어 10이라는 10대 핵심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박람회 주 행사장 조성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오늘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예산 확보와 기반 공사 추진 현황, 전시 콘텐츠와 향후 비전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조직위는 내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섬을 주제로 한 정책 사업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국가 간 협력, 미래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 등 세계인 모두가 누릴 섬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대부분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더 촘촘한 교육과 의료 인프라 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 인구는 15만 6,800여 명. 지난 2021년 15만 500여 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특히 광양시 고략동 인구는 11,9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5배가량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주변에 여수 여천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면에서 딱 주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출산화 수도 반등했습니다. 출산화 수가 2012년 1940여 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23년 830여 명까지 10여 년 넘게 계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940여 명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난임 부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업 유치와 상생 협약을 통한 일자리 증가가 인구 증가의 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광양시만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들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광양보건대의 파행 운영 등 청년 인구 증가의 척도가 될 교육 인프라의 수준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료 인프라 역시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도시 인구를 유인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도 필요합니다. 전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광양시. 유의미한 성과로 가능성을 확인시킨 만큼 이제 더욱 확장된 영역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들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수도권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순천시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국내외 문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2025 순천시 콘텐츠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기업 이전 지원 제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소개와 기업과 투자사 1:1 매칭을 통해 기업들이 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3천억여 원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포스코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의 거래기업 지불 기준을 조정해 대금 3천억여 원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포스코의 설비 자재와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균 2주가량 앞당겨 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검은 반도체로 각광받던 물김이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10년 전 가격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판장 풍경도 크게 변했는데요. 어민들은 경매에 팔리지 않는 물김을 눈물을 머금고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유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양식장에서 걷어올린 물김들. 하지만 반나절 만에 다시 바다에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위판되지 않은 물량을 폐기하는 겁니다. 눈보라 속에서 1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끝에 인근 바다는 검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버려지는 김들은 한겨울 제철을 맞은 최고급 품질의 김들로 평소 같으면 조미김 등으로 식탁에 올라야 합니다. 이 위판장에서만 4척의 배에 실린 36톤 넘는 김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버린 것이 더 힘들어요. 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버린 것이. 물량이 넘쳐 사가는 공장이 부족하다 보니 경매에서도 유차를 거듭하다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유찰. 실제 이 위판장에서 올해만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날 물김 가격도 4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김을 못 팔고 가서 지금 가슴이 서 있을 수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네요. 또 이렇게 이 시간대 구정 안에 이렇게 버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최근 진도에서는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배 60척 분량, 추정액만 4억 원 상당의 김이 하루아침에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보상도 최저가의 80% 혹은 4만 원 수준으로 채취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지급되다 보니 어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2,000톤 정도를 수확해가지고 공장에서 인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다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바다 환경이 김성장에 적합해진 데다 고흥과 완도를 중심으로 불법 양식이 급증한 탓입니다. 무면허 양식장 단속에 나서곤 있지만 채취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실정. 어민들은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나면 김산업이 유축이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민들도 뭔가 좀 개선할 점 개선하고 좀 불법도 좀 근절해서 자가 스스로 안 맞고. 이 같은 자구 체계도 당분간 공급 과잉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산지 물김값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고흥군이 신규 공무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공직자 공동주택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옛 KT 사택을 사들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직원 16명의 첫 입주를 축하하는 흥양관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해 신규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동부 권역의 올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며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신규 채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장기 근속 지원을 돕기 위해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1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 1동 215만 1,910원, 순천시 왕조 2동 부영 5차 아파트 주민 1동 103만 원, 순천시 연양동 중흥 S클래스빌 아파트 주민 1동 74만 4,060원, 해룡면 부영 9차 아파트 주민 1동 57만 4,100원, 연양동 동부 아파트 30통 103, 104동 주민 1동 54만 3천원, 여수시 소라면 대포 1구 청년회 5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77통 조례 택지 주민 1동 4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시영 아파트 주민 1동 39만 2천 원,
광양 덕내초등학교 3학년 학생 교사 일동 31만 2,920원, 순천시 송광면 이음마을 주민 일동 28만 2,500원, 여수시 둔덕동 중앙하이츠 11통 주민 일동 26만 3,990원, 광림동 주민자치센터 댄스 스포츠팀 일동 26만 원, 고흥군 포두면 미호마을 주민 일동 24만 6천 원, 여수시 둔덕동 중앙하이츠 7통 통장 20만 원, 김겸 헤어폴의 웅천점 직원 일동 13만 1천 원, 광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 일동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선경 1차 아파트 주민 일동 10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주공 5단지 502동 주민 일동 9만 원, 광양시 진월면 항동마을 주민 일동 7만 원, 문수초등학교 정이태 정민서 5만 원, 여수시 국동 자연선어 박옥계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을 보유한 전통 명문 바둑 구단인 GS 칼텍스 팀이 연고지를 여수로 이전했습니다. 오늘 GS 칼텍스 팀의 감독과 선수 등은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여수 투어에 앞서 GS 칼텍스 여수 공장을 견학했으며 여수 지역의 바둑 팬들과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지도 다면기도 열었습니다. GS 칼텍스는 지난 2006년부터 바둑리그에 출전한 최장수팀으로 GS 칼텍스 프로 기전을 30년째 후원하는 바둑계 대표 후원사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사이, 한낮 기온은 7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다음 주까지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봄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오는 3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광양시는 제24회 매화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고 한국의 봄, 매화마을에서 열달한 주제로 오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한국 관광 백선 이벤트, 매실 힐링 테라피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입장료도 지난해와 같은 5,000원으로 동결하고 기본 계획 단계부터 주민, 사회단체 등과 함께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남 농민들이 8만 헥타르에 달하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 등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배 감축 면적의 예상 생산량 40만 톤이 수입살량과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전남도에 농민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내란 공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이 늘어난 5,8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에 지난해보다 111억 원이 증액된 5,015억 원을 편성했고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 545억 원에서 806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